안녕하세요, 히로입니다. 오늘은 핸드포크로 셀프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이야기해 볼게요. 원래 저는 셀프 작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핸드포크 영상을 찍은 이유도 타투에 이런 장르가 있고 나는 작업실에서 이런 작업을 한다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막상 올리고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해 하시는 게 많아 멈출 수가 없네요. 특히 셀프 작업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문제는 셀프 작업에 대해 오해를 하고 진행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작업을 꼭 해야 한다면 제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작업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카메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 얼굴을 보면서 편집하자니 항마력이 딸려서 직접 셀프로 작업한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첫 번째 실수, 핸드포크를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머신이 없어도 되고 배울 필요도 없으니까 바늘이랑 잉크만 있으면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셀프로 핸드포크를 하려고 인터넷에서 재료를 찾겠죠? 참고로 저는 인터넷으로 절대 구매 안 합니다. 특히 중국의 알리나 큐텐 같은 사이트, 이게 잉크나 바늘이나 내 피부에 들어가는 성분을 믿을 수 없는 경로로 구매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거래하는 서플라이 통해서만 구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타투가 합법이 아니라 정식 판매처를 찾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일반인 분들은 타투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재료를 준비했다고 칩시다. 영상에서 핸드포크 검색해서 나오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보면 바늘로 이렇게 찌르잖아요. 눈으로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 보여요. 그냥 찌르면 되니까. 그런데 제 다른 영상의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면 상처만 남고 잉크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구든 처음 핸드포크를 하면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머신은 보다 쉽게 효과적으로 잉크를 피부에 넣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핸드포크는 그 장비가 없죠. 다시 말해 바늘로 피부에 잉크를 넣는다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본인의 힘과 바늘 끝의 느낌으로 잉크가 들어가는 거를 경험해보고서야 이제 바늘로 어떻게 찌르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겠구나 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처음 셀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되겠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업하다 보면 아프고 피부는 헐고 잉크는 안 남거나 번지고 결국 내 피부엔 후회만 남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 처음 하는 셀프 타투인데 복잡한 도안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점 하나만 찍어보세요. 손가락에 한 줄 긋는 타투도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냥 점 찍어서 끝낼 거라면은 그게 뭐 내 감성이고 표현이다, 이게 나다, 이런 거라면 말리지 않겠지만, 깔끔하게 라인을 딱 따서 반지 같은 그런 링 타투를 표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막상 해보면 그게 마음처럼 안 될 거예요. 단순히 라인을 긋는 것도 정해진 스케치 위에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과정인데,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점을 찍어야 하고 이 점들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깊이와 힘을 동일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작고 귀엽고 이쁜 점 하나만 찍는 걸 추천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실수, 전사할 때 흔히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내가 손가락에 작업할 거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서 스케치를 해요. 혹은 전사지를 붙입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면 어때요? 피부가 늘어나겠죠? 사람의 몸은 뼈와 관절, 그 위에 근육, 그리고 피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의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관절이 돌아가고 그거에 따라서 피부도 같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도안을 쉽게 전사하기 위해서 내 몸의 일부 움직인다면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쭈그러들거나 평상시보다 팽팽하게 펼쳐지거나 아니면 돌아가 있겠죠? 손가락뿐만 아니라 어디에 작업을 하든 전사하실 때에는 가장 편하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자세에서 그 도안을 찍거나 그리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실수는 점 찍는 방식입니다. 점 찍는 방법은 어디에 누가 어떤 스타일로 찍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바늘을 과도하게 튕겨낸다면 피부가 다 뜯어질 거예요. 바늘들이 모두 피부에 들어가서 잉크를 새기고 나오는 과정인데 바늘 끝으로 피부만 긁어내면 상처만 남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 시작할 때 이 위치에 가장 잘 찍히는 각도와 깊이를 찾아보세요. 찔러보고 깨끗하게 닦아서 피부에 어떻게 찍혔는지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 찍히는 바늘의 각도와 힘의 색이 깊이를 파악한 다음에 작업을 쭉 진행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실수, 작업 후에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작업 후에는 비판텐이라고 하는 순한 연고를 발라주세요. 하루 몇 회 정하지 말고 건조해질 때마다 계속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흉터 치료 연고들이 있어요. 그 연고들은 피부의 재생력을 그 약의 효과로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투가 피부에 자리를 잡는 그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타투로 작업된 부위는 자연스럽게 치료돼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텐 말고 바세린을 계속 발라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세린은 상처 부위가 건조해지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게 외부의 그 공기를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해서 피부가 빨리 회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약국 가서 비판텐을 사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염증까지 생겼다, 이 경우는 타투 작업부터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땐 타투의 보존을 생각하지 마시고 상처 치료에 전념해야 돼요. 병원 가서 꼭 치료 받으시고 소염제를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타투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타투를 새기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한 명의 타투이스트입니다. 만약 당신의 선택이 평생 없어지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쉽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거나 결정하지 않으시겠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투이스트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받으셔야 그 결과 또한 좋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오늘도 노파심의 그 셀프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요.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셀프로 작업할 공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몇 번 찍으면 이제 제가 셀프로 작업하는 영상도 끝이 날 것 같은데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궁금하거나 혹시 도움 필요한 분들은 댓글 혹은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프롬 히로였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